회전율이 높을 때는 어떤 결과가 있느냐? 개미들의 회전율 높은 결과 연령대별로 나눠놓은 건데 저번에 보여드렸던 겁니다. 보시면 회전율이 높을수록요 수익률이 낮아요. 단타를 많이 치면 그만큼 골을 꼬라버린다. 아, 그렇죠. 그래서 회전율이 높을수록 수익률이 낮다. 그래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 데는 어디예요? 네, 70대입니다. 네. 회전율이 많이 낮죠. 우리가 생각할 때 10대, 20대, 30대들이 머리가 가장 비상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수익률이 그냥 높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진짜 수익률은 70대가 높았어. 아, 70대가 좋고 이제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10대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죠. 10대 이렇게. 네, 저분들도 회전율은 10대가 제일 낮죠. 중간은 잘 모르겠어. 네, 다들 뭔가 조금 그 발라 먹겠다고 맞아. 저점에 사가지고 어떻게든 몇 퍼센트 더 먹겠다라고 단타 치는 그 생각 먹는 순간 돈을 못 번다. 자,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중간 계층이잖아요. 여기 중간에 계신 분들이 많아요. 나이대가, 많은데 그쵸? 나이대가 중간에 계신 분들 많은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젊은 애들이든지 완전히 늙던지 그리고 남자보다 여자가 수익률이 훨씬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매매를 많이 한다고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겠죠. 맞아요. 그리고 위에도 보여드렸지만 6명의 이제 투자를 해서 성공한 플러스 30이라고 적어놔야지. 30kg. 나다. 나예요. 투자 보시면 생각보다 매매를 많이 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매일매일 매매를 하는 거는 좋지 않고 내가 원하는 타점과 내가 정해줄 규칙대로 이렇게 성공한 투자자들처럼 매매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매매하신 분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10월 달에 순매수 상위 종목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다 마이너스. 2개 빼고요. 야. SK케미칼이랑 KTNG는 플러스긴 하지만 대부분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게 이제 조정을 받을 때 우리가 매매를 하자고 기다렸다면 이 마이너스를 피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뭐 장투로 모아가시는 사람들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지만 뭐 단타 하시는 분들한테는 장이 안 좋을 때는 쉬는 것도 매매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분들도 뭐 장투 하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뭐 단타 하시는 분들 자기만의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시는 분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장이 안 좋을 땐 다들 매매 안 하십니다. 맞아요. 그게 정답이죠. 그리고 개미들이 원하는 게 하나가 있죠. 어떤 거요? 급등을 노립니다. 아, 상장 펌핑 이런 거. 그쵸. 요즘에 대세가 ETF거든요. 네네. 그래서 ETF 관련 종목들을 갖고 와봤더니 ETF 수익률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수익률을 보시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개미들이 생각할 때는 수익률이 저조하죠. 근데 14%면 네네. 코인 시장에서는 조금 애기애기하죠. 아니 뭐 코인이나 주식이나 근데 이제 일반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급등만 노리기 때문에 사실 조금 수익률이 저조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이제 전문가들 여기에 뭐 펀드를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ETF를 운영하시는 분들 내놓으라는 다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건 다들 맞죠. 명문대에 나와서 투자라고 하면은 다들 그런 분들인데도 수익률이 이 정도 나온다는 건 안전하게 가겠다는 얘기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 개미들도 전문가들처럼 안전하게 가는 매매를 했으면 좋겠고 회전율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걸 많이 하는 것보다는 좀 안정적이고 나만의 규칙을 정하고 장이 안 좋을 땐 매매 안 하는 게 진짜 돈 버는 방법이지 않을까. 내 주변에 자문을 얻을 수 있는 부자들이 없다면 인터넷에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이 글 잘 써놨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잡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고요. 내가 3년 기준으로 수익률이 저조하면 나와 다른 성공한 투자자들의 방법을 모방하는 게 진짜 돈 버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주식 투자 10년하고 20년하고 기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10년을 했든 20년을 했든 돈을 벌지 못한다는 건 내가 잘못된 방법으로 매매를 하고 있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년 동안 수익률이 저조하고 내 재산이 늘어나지 않았다라면 성공한 투자자들의 방법을 모방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내 생각은 이미 틀린 정답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적으로 내가 힘들 때 사실 판단력도 인간들이 많이 흔들리는데 판단력 또한 사실 내가 가난했을 때는 DNA 자체가 IQ가 좀 떨어집니다. 네네. 그래서 서울대생들의 대부분이 경제적 자유를 어느 정도 누리는 사람들이 90%예요. 서울대 학생들을 보면요. 가난하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가난하면은 이제 DNA에 흔적을 남겨서 불을 대물림해 준다는데 사실 경제가 이 DNA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지만 환경에 따라 영향을 굉장히 미칩니다. 내가 돈이 없을수록 IQ가 떨어져요. 그리고 돈이 많으면 IQ가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죠? 가난은 지적 능력을 위축시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마인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IQ가 좀 떨어져서 패배의식에 빠지는 것보다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나는
나는 경제적으로 좀 여유롭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IQ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연구진이 인도의 사탕수수 이제 농사 주기에 관련돼서 뭐 자연적인 재생 사이클을 주목했는데 이 농부들이 아지님도 아시죠? 농부들이 네네.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네, 어떻게 하냐면 이제 사탕수수를 재배를 하는데요. 처음에 사탕수수를 재배할 때 묘목이나 이런 거 사야 되잖아요. 네네. 그때는 대출을 받고 뭐 하고 수학도 못 하니까 돈이 없을 때예요. 네네. 그런 극빈 상태, 돈이 없는 상태에서 IQ를 체크해 봤고요. 그 다음에 수학을 한 뒤에 돈이 많아진 상태에서 IQ 검사를 했더니 돈이 많을 때 IQ가 더 높더라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가 가난하고 지금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는다면 사실 판단력도 흐려집니다. 왜냐면 이게 선택지라는 게 돈이 네네. 없다 보면 선택지가 적어져가지고 더 안 좋은 선택을 한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전체적인 IQ가 많이 떨어진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너무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들은 걱정하실 필요 없이 좀 마음의 여유를 가졌을 때 좀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10월달 같은 경우 불같이 붙으신 분들 보면은 아마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신 분들이 많고 회전율이 높은 사람들 보면 시드가 작은 사람들이 회전율이 높지 시드가 큰 사람들은 생각보다 회전율이 높지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여기에 추가로 하자면 이런 게 있어요. 이제 국능심리라고. 자, 여기 원조 김밥집이 있고 여기에 김밥집이 있는데 여기에 줄 서 있어. 그러면 괜히 여기가 맛집일 것 같아 하고 사람들이 여기에 줄 서잖아. 한국 사람은 무조건 줄 서 있으면 같이 그래서 줄 서. 식당이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디 가실 겁니까? 여기 가게 되죠. 무조건 줄 선데 가요. 저도 그래요. 그렇죠. 백화점 가도 마찬가지예요. 백화점 가서 여기는 샤넬이고 여기는 구찌고 여기는 뭐 에르메스고 여기는 아몰락이야. 아몰락. 이거 모르는 메이커야. 네. 근데 여기는 줄 서 있는데 여기는 줄이 안 서 있어. 가격은 비슷해. 그러면 어디 가서 삽니까? 샤넬가 들어가죠. 맞아요. 요즘 이제 프라다가 줄을 안 서거든요. 네네. 그래서 프라다에 사람이 없어. 맞아요. 한쪽으로 몰립니다. 맞아요. 이게 궁중심리. 내 취향은 없지. 음. 일단 한쪽으로 몰리는 거지. 이게 궁중심리인데 투자할 때도 이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네. 뭐 동학개미 운동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많은 개미들이 이렇게 몰려들고 이런 것도 이런 궁중심리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많은 이제 투자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가 몰릴 때 피터 린치 같은 경우에 뭐 카텔 이론이라고 이런 말을 했죠. 모두가 몰릴 때 매도. 모두가 나를 보고 너는 도박쟁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가 매수. 라고 말한 것처럼 궁중심리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타당성을 고민하지 않고 다수의 행동을 따르는 궁중심리의 거품이 경제의 원인이다라는 내용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 매일매일 단타 치고 방송 켜서 웃기기 하는 사람들한테 사람들에서 많이 몰리는 맞아요. 경향도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돈을 버는 사람들은 나와 다른 삶을 살고 있고 저 사람은 처음부터 금수저일 거고 쟤는 시드가 많기 때문에 저렇게 안정적으로 매매할 거야 라고 매도를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돈 버는 데는 다 이유가 있고 궁중심리에 휘둘리지 않았을 때 조금 더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돈을 빨리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시드가 작아서 한 방을 노래한다면 올라가는 놈을 지켜보기 힘들죠. 그리고 노래한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올라가는 놈을 지켜보기 힘든 게 개미들의 심리예요. 맞아요. 이렇게 됐을 때는 사실 요겁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죠. 발전이 없다? 그렇죠.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노력을 하면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사실 심리적 압박을 이겨내기가 힘들죠. 나는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올라가는 놈 보면은 정말 배 아프잖아. 맞아요. 이거를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이제 초보 투자자들이 가능할까? 저는 초보 투자자들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옆집에서 올라가고 있고 친구가 돈 벌었대. 흔들리거든. 그럼 내 포트폴리오와 내 주관과 내 생각까지 흔들려 버려.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하지만 잘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죠. 근데 한번 흔들리기 시작을 하면요. 이제 그냥 쳇바퀴처럼 멈출 수 없습니다. 맞아요. 이게 사람이 본전 심리라는 게 발동돼가지고 평소에 단타 안 치던 사람, 평소에 상장 펌핑 안 노리던 사람이 한두 번 그 들어갔다가 손절 나가면 본전 심리 발동돼서 돈 다시 본전 찾고 하겠다, 찾고 그만하겠다라고 말하지만 결국엔 본전 못 찾고 그쵸. 돈을 잃기만 하죠. 그리고 마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마진한 사람들은 없어요. 급등 노리고 알트 노리다가 시드가 줄어든 다음에 마진으로 넘어가거든요, 대부분. 이거 잘못됐죠. 차라리 마진을 하다 현물로, 마진은 아니다 해서 현물로 넘어가면은 인정.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현물하다가 마진 가거든요.
왜? 내가 시드가 없으니까. 근데 맞아요. 현물 한 방향도 이길 수 없는데 마진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기죠. 이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상황을 점점 더 옥죄고 그다음에 내 상황을 점점 더 힘들게 만드는 게 이 심리적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절대 현물에서 날린 사람들 마진 가면 절대 못 벌어요. 그렇죠. 벌 수 있고 나는 급등종에서 한 번에 원금 회복을 하고 나 이 시장을 떠날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못 봤습니다. 원금 회복하고 떠난 사람들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다들 돈 다 잃고 나가죠? 맞아요. 어쨌든 우리 심리적인 요소들 잘 파악을 하고 또 부자들이 어떤 포트폴리오를 투자하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매매하는 방법이 정말 맞는지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매매했던 습관 자체가 정말 옳은 습관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게 정말 돈이 될 건지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